빅픽처입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큰 그림 그려보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신기수입니다. 네. 오늘은요,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,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,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감, 안전자산 선호 심리 커지고, 이런 부분들 좀 다뤄보겠습니다. 10년물 국채금리, 지난해 이 상단으로 기록됐던 부분까지 어느새 많이 왔더라고요. 그리고 최근 한 2주간의 가파른 반등 움직임 나타났는데, 추이 좀 봐주세요. 지금 일단 그 신년물 국채금리 요 근래에 이제 상당히 좀 그 살살 올라오다가 한 이틀째 이제 급등을 해버렸죠. 그러면서 미국의 나스닥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올라오는 이유는 뭐 이제 그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 인상 시기가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올해 3번 정도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용인하는 수준이지만 뭐 4번, 3월 달이라면 4번까지도 이제 뭐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을 타고 금리가 이제 쭉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일단은 미국 금리 추이가 이제 단기 저항까지는 좀 접근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1.6%, 1.66%까지 올라왔는데 1.7% 부분에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 번에 넘지는 않을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브레이크를 한번 걸고 뭔가 좀 숨고르기가 좀 들어올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숨고르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미국 국채금리는 한번 중기적으로는 위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올해 상반기까지는 뭐 2% 정도 때까지 2.0% 정도 때까지는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.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것 같기 때문에 늘 이제 금리 인상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닌가 그 연준에 또 실제로 금리 인상이 또 한 번 이상 올해 뭐 될 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은 그 근방에서 또 국제금리는 한 번씩 또 이제 상승을 할 거라서 그 정도로 이제 중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금리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성장 둔화 우려로도 이어지겠죠. 예, 그동안에 이제 경기가 좀 급성장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가 상승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긴축이 실제로 진행이 좀 더 가속화된다면은 경기 성장은 하겠지만 그 속도는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우려감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이제 불러올 가능성이 있고요. 그렇다면은 그런 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식시장을 또 이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주식시장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또 이제 뭐 인플레이션, 금리 인상, 이런 긴축 기조,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상방을 좀 제한할 거고요. 또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또 이제 그래도 기업들 실적은 좋다 이러면서 또 올라올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전반적으로는 이제 박스권을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 좀 가져갈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박스권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부분이 바로 이 국채금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국채금리 올해는 특히 이제 올해 그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한 차례 하기 전까지는 이 국채금리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지 이제 금리 인상이 막상 시작이 되고 나면은 이 국채금리가 좀 올라간다 할지라도 시장에 좀 적응이 이미 돼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시장 이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좀 그 올라가더라도 어떤 구간에서부터는 이제는 시장이 좀 거기에 반응을 많이 안 하는 그리고 오히려 이 국제금리 인상이 채권 매도라서 위험자산 선호로 또 일으켜질 수 있는 구간이 또 오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 차례 정도 이루어지는 상태 그리고 국제금리 상태를 본다면은 2.5%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그 정도의 적응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쨌든 이 국제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시장에 좋은 영향은 아닐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피시면서 시장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.
그동안 빅픽처를 통해서도 10년물 국채금리에 따른 투자 전략을 여러 번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, 그럼 10년물 차트도 좀 간단하게 봐주세요. 그동안에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라인을 넘어서면은 시장의 위험 신호고 이렇게 기준 라인을 좀 잡아주셨는데, 지금 뭐 직전 고점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 거의 1.7% 정도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. 어느 정도는 시장이 좀 감내할 만하고 어느 정도 수준 혹은 좀 단계에 도달을 한다면은 불안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지 기준점으로 잡을 만한 숫자가 있을까요? 라인대가요. 예, 제가 이제 차트를 좀 잠깐 좀 보시면은요, 이제, 제가 이제 선을 좀 그어놨는데,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요 근래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, 결국에는 이제 이런 수렴형 채널에 좀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것을 상방으로 탈출을 하느냐, 아니면 여기서 다시 또, 수렴형 채널의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,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방으로 탈출하게 되면 이제 1.7% 부분을 위쪽으로 이제 탈출하는 거죠. 그러면 단기간에 아마 2.0%까지는 단기간에 좀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쉴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쉴 때 지수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거고 여기 상방 탈출되게 되면은 1.7% 위쪽으로 상방 탈출되게 되면은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2.0% 바로 아래서 조금 쉴 것 같고 거기 또 넘어서면은 그리고 2.5% 이런 식으로 이제 국채금리의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금리가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지수는 아마 흔들릴 거고요.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오히려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금리가 이 정도의 이제 어떤 저항선까지 도달하는 자리에서 다시 또 주식 비중을 늘리고 하는 형태가 그런 정도의 이제 트레이딩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. 그게 이제 2.5%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식의 대응을 하시는 게 시장 대응 부분에서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만 하더라도 이렇게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성장주가 바로 또 직격탄을 받습니다. 이렇게 투심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.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또 업종별로 받는 영향이 달라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? 일단은 그 성장주 쪽에는 이제 오늘 보면은 뭐 자동차 쪽도 좀 움직이고요.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금리 상승기에는 일단은 방어 포트가 좀 있어야 돼요. 왜냐면은 금리가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때 그래도 포트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반대로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그런 쪽이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은행주나 통신주 쪽이 이제 방어주로서 역할을 많이 합니다. 이 금리 인상기 또 이제 국제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은행주들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방어주들로 편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전략 좀 가져가셔야 되겠죠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가 상승할 때 비중 축소, 뭐 하락할 때 비중 확대,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략들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반도체, 조선 자동차 이런 섹터들은 리스크 피크 섹터다 이렇게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무래도 좀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섹터들이 올해 이제 아무래도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방어주들 편입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중기적으로 좀 들고 있는 이런 섹터를 반도체, 조선 자동차 이런 쪽도 편입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현금으로는 조금 이제 성장주들이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빠졌을 적에 트레이딩 형태로 매매를 좀 하시면은 올해 전반적으로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말씀해 주셨던 종목군들이 좀 경기 민감주에 좀 가깝잖아요. 게다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조선 섹터는 오늘 확실히 다를 거다. 이렇게 올 한 해 동안에 지난해와는 좀 다를 거다.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조선은 또 연초부터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.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이제 일단 오늘 뭐 조선 섹터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. 그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주 목표를 지금 이제 초과 달성한 건 작년에 3분기까지만 해도 이미 연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아마 작년 4분기 때는 더 많이 이제 수주가 아마 더 들어와 있을 겁니다. 올해도 수주가 계속 들어올 거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. 특히 LNG 쪽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. 아마 친환경 이런 쪽을 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선 수주 쪽은 좋다 봐야 됩니다. 올해부터 실제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업체들이 하나 둘씩 생길 것 같고요.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는 전반적으로 다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거든요.
그래서 이 턴어라운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조선주들은 또 작년에 실적이 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많이 빠져 있어요. 지금 바닥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. 자동차 쪽에도 올해 전망이 괜찮습니다. 현대차 그룹에서 올해에 대한 자기네들 전망을 굉장히 좀 뭔가 좀 자신감 있게 좀 잡은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 완화된다 올해는. 우리 하반기가 되면 정상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는 만들면 팔리는 그런 시기가 아마 내년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쪽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국제금리는 아무래도 중기적으로 보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과 동반될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은행주 쪽 이런 쪽들이 오늘 이제 뭐 살짝 아침에 좀 꿀떡거렸는데 아마도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가 1.7%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은행주들이 조금 더 연속성 있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. 은행주들도 뭐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는데 대체로 좀 좋게 보시네요. 그러면 각 섹터별로의 전략하고요. 또 토픽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알려주세요. 예, 조선주들은 뭐 지금 웬만한 그 선박회사나 기자재 관련주들 다 매수 구간으로 봅니다. 제가 제일 좋게 보는 쪽은 현대 미포 조선이고요. 어제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데 왜 좋게 보냐면은 턴어라운드가 제일 빠를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. 현대 미포 조선이. 그래서 이쪽을 눌림자리, 오늘 따라잡기는 좀 그렇고요. 눌리는 구간을 좀 조정 구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고, 자동차 쪽도 요즘에 보게 되면 좀 움직이죠. 오늘도 보면은 좀 많이 움직이는데, 자동차 쪽에는 뭐 완성차 업체 사시는 것도 좋고요. 단지 이제 제가 보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현대위아가 제일 그래도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올해 좀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섹터 내에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은행주들은 어떤 종목을 사셔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 종목별 호불호는 사실 별로 없고요. 은행주를 보유하실 때는 지금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셔야 돼요. 대신 미국의 그 금리가 2%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은행주를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런 형태로 은행주는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은행주는 뭐 특별히 토픽이 있거나 하진 않으시고요. 뭘 사도 네. 같이 움직입니다. 은행주들은. 대신 이제 좀 네. 뭐 저축은행 이런 데 말고요. 좀 중견기업 사셔야죠. 네. 그러면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. 예, 뭐 지금 이제 좀 우리 시장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은 작은 흔들림이다. FMC 전후로 큰 흔들림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잡아봤는데요. 지금 아마 오늘 이제 빠지는 부분은 또 바로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좀 작은 흔들림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FMC 때 이제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또 나눌 거고 금리와 관련해가지고 인상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. 그때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때 큰 흔들림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 종목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오히려 조금씩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그래서 FMC 이후에 다시 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정도 흔들려도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올해는 좀 마음을 굳게 먹고 담대하게 시장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되겠네요. 그리고 빅픽처를 통해서 또 큰 그림 또 멋지게 그려주셨는데 저희 코너에서는 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. 다른 코너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종목 이야기 또 세밀한 이야기들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